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9%대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7%대 상승 보였는데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가 대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시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 우려가 완화된 건 아니지만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2에서 3%대 상승이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일 가상화폐 시장에서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1조 4천억대의 강한 팔자세를 보였는데 오늘 어떤 수급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 마지막 장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기관이 담은 업종은 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유망 섹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지주회사 리포트 리뷰해드립니다. 이번 주 지주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일주일간 언급된 지주회사 관련주 리뷰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주요 소포트에서는 현재 급락하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드립니다. 네, 저희 바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 주 시장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오늘의 작전 키워드 확인하면서 어떤 작전 세워볼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기관이 담은 업종은 이란 주제입니다. 5월 초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기관의 움직임 굉장히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경우는 자동차나 화학, 반도체 업종들 지금 담고 있고 기관들은 1분기 실적 시즌 종료와 함께 다음 실적 시즌은 어떤 섹터가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조선주 슈퍼사이클도 그렇고 반도체도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오늘 이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이 되겠죠.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유동성과 관련된 요소들, 유동성을 결정짓는 중간 의사결정 경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그 두 가지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는 물가고 두 번째는 고용이다라는 부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서 고용과 물가 지표 이 부분은 꼭 마음속에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내일인데요. 내일이 이제 그 토요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래 그 5월 15일, 실적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종료일로부터 분기 마감일은 45일까지가 실적 제출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기 실적, 이 부분은 90일, 그래서 3월 31일이 마감일이 되는 거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의 마감일은 5월 15일, 내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서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의 종료, 그리고 2분기 실적으로의 관심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2분기는 여름 성수기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에 있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앞서서
외국인은 자동차, 차화정 쪽에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업종군 이 부분에 관심을 상당 부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나의 투자 전략에 매우 중심점에 핵심 부분으로 꼭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점. 이제 시장이 사실상 상승 시장이 상당 부분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반등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줍줍 전략이다라는 사실상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모든 주식이 사실상 상당 부분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면 이제는 반등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인 성장,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찾기에 이제 그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종목군 찾기에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바로 줍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유효한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주요 소급 주체인 기관의 관심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 개선과 지속 성장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턴어라운드 관련주 찾기에 상당 부분 공격적인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이제 그 슈퍼사이클로의 진입 업종 지속 성장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성장 사이클로 본격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고용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결국은 소비의 확대입니다. 소비의 확대, 소비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내구 소비재와 이를 만드는 원자료로 쓰이게 되는 경기 민감재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화학과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 경기 회복의 중간 경로 결국은 고용이 확대가 되고 소득이 확대가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그 중심점에 서 있는 내구 소비재와 운송, 유통, 경기 민감 소재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니다.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마찬가지, 일본, 미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부양책의 중심점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은 바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과 소비가 있고요. 유동성 지속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FOMC의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고용과 물가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소비가 확대되는 결국 여기에는 친환경과 원자재, 인프라, 해운, 내구 소비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이연 소비와 폭발 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신 선진국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 조기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소비 증가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여름 성수기의 진입과 함께 보복 소비, 폭발 소비 출현을 기대하게 되면서 경기 소재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 소비재가 자리 잡습니다. 유통과 운송, 여행, 식음료까지.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물가가 사실상 시장 내 어떤 바로메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유동성의 조기 훼손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정 수준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시장이 선호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리플레이션 관련주의 상당 부분, 더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리플레이션, 그렇게 되면서 골디락스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교집합으로 원자재와 경기 소재, 친환경이 들어가더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관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적 시즌의 마무리, 실적 시즌의 종료와 함께 2분기 실적 시즌에 신경이 이동을 하고 관심이 이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턴어라운드 업종 찾기가 활발하다. 턴어라운드, 결국은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업종군들.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아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선과 해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경기 소재, 정유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화학과 철강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해치, 결국은 구리나 그 원자재 주요 원자재인 구리, 그리고 그 국제 원유, 그리고 국제 곡물, 원자재 관련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유익 있게 바라봐야 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에서 완전 고용과 소비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모멘텀들이 좋은 그런 섹터들, 뭐 내구재 소비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정말 많은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가 정말 나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훈풍 오늘 우리 시장에 불어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사실상 저점 매수다라는 측면이 상당 부분 강합니다. 바이 인 딥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어제 미국 시장의 제일 핵심적인 화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부분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3대 증시 모두 사실상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상승 반등 마감을 하는, 다우지수가 1.3%, S&P 500이 1.2%,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반등률이 저조했습니다. 0.7%.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타 지수보다 조금 좀 덜 오르게 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나스닥 기술주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 영향을 줬던 부분 정리를 해보면요.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가 영향을 줬는데,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영향을 줬는데, 시장은 일단 3일 내내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용 지표에 조금은 더 주목하는 그런 어떤 그 모양새가 나타났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7.3만 건, 전월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3.4만 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14개월,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의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지표가 사실상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시켰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에 이어서 물가지수, 워낙 어제 발표되었던, 어제 미국의 그러니까 그저께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소비자 물가 지표, 이 영향이 너무나 컸기에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 폭에 그다지 시장은 놀라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전달 대비해서 0.6%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 2010년 거꾸로 따지면 한 1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인 연간 기준 6.2%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은 조금 좀 1.7%라는 고점에서 아래로 1.66%로 마감을 하는 조금 좀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 그제 1.7%에서 꼭지점을 끊고 다시금 조금 좀 하락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향세로 아직 접어든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계속 봐야 될 텐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사실상 계속되는 시장 내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아직 안정 내지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상당 부분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조금 좀 안정화 내지는 둔화 걱정거리가 조금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동반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물이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조금 좀 바뀌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사실상 시장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션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금리에 대한 관망. 하지만 이에 따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사이에서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무게중심은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중에서 조금은 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전략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 해지와 경제 회복 이 2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업종군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 보급이 확대되니까 여름 성수기에 진입이 되고 있으니까 소비 증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적 개선과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요. 실적 개선과 지속 성장 2분기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될 업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이 3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대안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씩 풀어보죠. 인플레 해지와 경기 회복의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 물가 관점 그리고 고용의 관점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물가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고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유동성 거품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 경제 성장이 동반되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 해지하는 업종을 찾는 것이 양수 겹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원자재와 경기 소재, 친환경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앞서서 고용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점. 그러면 고용과 소비 이 사이에서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국은 친환경과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의 대표적인 해운 업종 그리고 소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전과 IT, 자동차를 대표하는 내구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두 번째, 백신 보급.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여름 성수기 진입, 폭발 소비, 이연 소비. 이렇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어찌 보면 최대 관심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은 좀 편한 업종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중국의 백신 보급률, 중국의 백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제3국가랄지 남아메리카 대륙이랄지 이런 지역 쪽에는 중국산 백신이 사실상 미국산, 유럽산 백신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그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국산 백신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정상화가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경기 소재라는 부분과 내구 소비재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통과 운송 다시 들어가죠. 여기에 여행업과 그 식음료 서비스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적 시즌의 마무리입니다. 2분기 실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특히나 그중에서 지속성장과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업종군. 결국은 증권업종과 경기소재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진입을 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자율주행이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같은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입니다. 절대 띄워놓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부분 이렇게 좀 트렌치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 소재주라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관련주도 있고 내구 소비재도 있고 유통 서비스도 있고 중국 소비 관련주도 있고 실적 개선도 있고 지속 성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 업종별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나한테 가장 편안한 포트폴리오, 내가 편안하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업종, 내가 관심이 가는 업종군,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계속 가지는 않고요. 순환매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순환매 양상을 보일 때마다 이런 어떤 그 전체 연결고리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경기 민감 소재주, 철강 화학 반도체, 친환경 관련주, 전기차와 신재생, 그리고 내구 소비재는 가전과 전기 자동차, 유통 서비스와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과 면세점, 경기 소비재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큰 그림 속에서 나와 가장 합이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나쁜 종목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어떤 그림으로, 어떤 업종군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 나와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지와 경기 회복에 교집합되는 섹터군을 찾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는 지주회사에 대한 리뷰입니다. GS와 영풍,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전해드린 꿀팁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 산업과 섹터 리포트를 주로 볼 때에 지주회사 섹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GS, 수요일 그리고 영풍,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는 삼성물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매주 금요일은 한 주 동안 살펴본 리포트와 그리고 종목들, 기업들을 리뷰해보는 시간들로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의 역할만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경영, 관리하는 그 부분만 딱 하는 회사는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뭔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 외로 다른 회사를 지배, 관리, 경영하는 것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업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그리고 SK텔레콤 같이 중간지주회사라는 단어까지도 요즘엔 화두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의 전통적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룹 자체를 어떻게 변화, 도약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요의 다양성, 산업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전엔 다시 전통적인 산업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는 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야,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들이 이미 적응해버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엔 지주회사, 그룹의 정점에서 뭔가를 선택해 줄 때에 그 선택과 집중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룹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주회사의 가치를 판가름할 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주력 계열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가치, 이런 것까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주력 회사의 업종의 업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배당이겠죠. 그러한 배당을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이어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외 인프라 투자, 그리고 실적, 기저효과, 투자 계획이나 현금 여력,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최선호주로 LG, SK, LS 그리고 삼성물산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의 실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순이익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익도 함께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각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을 함께 주주들과도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연간 순이익 상위 15선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작은 지주회사들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회사들이 선방을 한 해였다라고 보신다면, 하반기 순이익 상위 15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전통 지주사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1분기를 지난 지금 시점에는 조금 더 성장세, 회복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하나의 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의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최대주주, 기업 오너 쪽으로의 배당금 확대가 일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히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SK 그리고 LG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로 본다면 LG, CJ, 두산, 일진홀딩스, 노루홀딩스, 롯데지주, 효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들어가시거나 앞으로 제가 짚어드리는 리포트들을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추천을 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잘 간다, 시장의 영향을 무시하고 잘 간다 이런 부분들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20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위 10종목에 있던 기업들, 풍산홀딩스나 두산, GS 같은 경우 아무래 G까지도 포함을 해본다면 지난해에는 어려웠지만 올해 상반기를 지나는 지금 풍산홀딩스, 두산, GS, 아모레 G 같은 경우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주가가 위에 떠 있는가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다져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지주회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GS 칼텍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GS 칼텍스이냐라는 물음에 지주회사의 GS2 구조가 GS 칼텍스와 직결되어 있고 WTI,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맥락 안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일부 조정이 왔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여전히 7,064억 원, 전년 대비 7,000% 이상 상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를 기록을 했고 GS 칼텍스가 여전히 정제 마진에 있어서의 회복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회복 기대로의 주가 우상향 추세는 조금 더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향후 실적에 있어서도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도, 21년도 여전히 영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한 20년도를 뛰어넘어서 21년도, 22년도까지도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20년도 6%에서 21년도 10.6%, 22년도 11%까지 앞으로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안전하게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수익률 극대화까지 조금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 극대화라는 것은 너무 시세가 붙어있는 종목들, 단숨에 따라잡아서 수익률 극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놓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미래 먹거리가 확인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그런 뚝심이 있는 투자일 때 가능하지 하루아침에 떠있는 기업을 시세가 붙는다고 해서 투기적 마인드로 매수를 하셨다가는 어제장과 같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물렸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한 업종이고 현재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풍도 사업 지주회사 중에 하나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집중해서 볼 부분들은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다. 고려 아연과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등 상장 종속 회사가 있고 부동산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4천억 원, 그리고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가 2조가 넘어가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의 지분 40%도 약 1,3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았을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최초 80만 원이었지만 현재 조금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풍을 저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특히 부동산 가치는 장부 가치가 2011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10년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로의 영풍 문고 빌딩, 논현동의 영풍 빌딩 같은 경우 4,750원이라는 장부 가치는 2011년도 기준이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어제 살펴보았던 삼성물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 삼성전자 지분 5%, 삼성 SDS 지분 17%,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3%, 삼성생명 19%,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지분 그리고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을 때에 BNK 투자증권에서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그리고 할인율을 얼마만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 고가에서가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주말 동안에도 한번 되새겨 보시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대형 우량주에 있어서의 매매는 수익 극대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삼으시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라는 것들이 인내심 있는 사람의 자신을, 인내심 없는 사람의 자산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이다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지주회사 다시 복습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함께 리포트도 보시고 클립 영상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주회사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지주회사 업종 리포트에서 나온 GS와 영풍, 삼성물산에 대한 자세한 소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주유소 방송에서 진행되는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종목 리뷰도 해드리고 또 오늘자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저희가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우리 양봉샤스 이주현 위원님의 셔츠 색깔처럼 오늘 불장 기대하시나요? 네, 뭐 한 3일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일단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먼저 접수를 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경우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목표가 달성하며 14% 수익률 올려가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편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9%대 그리고 2.9% 수익률 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가장 최근에 이 알렙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종목인데 뒷장에서 살펴보시죠. 네, 알렙은 편입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67,000원이고 목표가가 8만 원인데 요즘 장이 조금 안 좋아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79%로 나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데 코스피 시장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지금 계속해서 급락 조정받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자 시장 어떻게 대응 작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좀 시장을 강하게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금리가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올해 한 2월 달에 조정장이 나왔던,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10년물 미국 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요때 이제 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죠.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시장 고점은 어딘가라는 이야기들을, 8, 9, 10월 달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을 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돈 풀기로 인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돈 풀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하방으로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연말에 이제 그런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 나오고, 1월에 이제 삼성전자 95층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일단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끝날 것 같고 7월에 중식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이제 잡혔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당연히 높겠죠.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하고 항상 이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항상 그래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쟁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왔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폭의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상으로는 팬데믹 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전염병이 일어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현재 지금처럼 정부에서의 돈 풀기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인플레이션 고용 CPI 지표가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비가 억제되어 있고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다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준에서는 올 연말까지 한 2%까지의 인플레이션을 용의를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스탠스가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2% 이상이 되더라도 코로나19라는 이번 팬데믹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뭐 CNBC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루이스 이제 연준 의장이죠, 총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용 지표가 또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좋아지는 시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옐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좀 맷집을 늘려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지표들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제 좀 반응을 할 텐데, 추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시장은 굉장히 좋아졌구나라는 관점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은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되었던 시장보다는 하락장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적인 대응 그리고 종목 선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시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중을 갖다가 좀 안 좋을 때는 줄여주고 좋을 때는 늘려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장이 내려올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시장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의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자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로 상승하고 또 시작하고 마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